그럼 지금부터 2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본부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한미 원주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혜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현수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김세미 방곡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좌장을 황도근 관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보다는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주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첫날이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지역의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의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활치 않아서 그 당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이 공간을 꾸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꾸민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장소를 활용할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새로운 의견은 많이 오늘 이 자리에서 플로어에서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본부장 김민정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공간을 둘러봤는데 되게 좋고 멋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생명협동교육관을 열면서 저는 이제 인재 양성과 뭐 사회적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틀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당 선생님께서 뭐 교육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배치하되 지금 자신이 생명 사상과 협동 운동과 관련해서 무엇이 궁금한지 그리고 지금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지금 강원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한 교육 관련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그리고 뭐 연대 조직과 그리고 지역의 시군 뭐 사회적 경제 센터들과 함께 같이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한 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단순한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젝트나 과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주체를 넘나들면서 같이 협력하고 대응할 때 이런 임팩트가 더 많이 더 긍정적인 임팩트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저는 여기 처음 공간을 와 봤는데 일단 이런 훌륭한 공간과 그리고 이 훌륭한 자원이
원주 또는 아니면 전국적인 곳과 여러 가지 주체들과 여러 곳의 주체들과 연결돼서 앞으로 생명협동 교육장으로서 한국형 모델을 창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협동 교육관과 오늘 토론에 함께 참여하신 기관들로부터 컬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고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한미희입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생명협동 교육관을 오늘 처음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었던 공간인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둘러보니까 확실히 자연에 정말 가까이에 이 공간이 마련이 된 게 많은 그런 장점과 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에 내려가니까 그 공유 주방이나 세미나실이나 교육 공간들도 바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진짜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먼저 이런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회적 경제 내지는 또 물론 장일순 선생님의 그런 생명 사상과 철학과 정신을 배우는 그런 교육도 일반 시민에게도 제공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장 당사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일하고 살고 있는 여러 협동조합 조직과 사회적 기업과 그런 활동가, 실무자분들, 조합원 분들한테도 여기에 와서 좀 쉼을 얻으시고 그리고 좀 너무 바쁘게 이렇게 치여서 수강 신청을 하고 받는 교육보다는 여기서 쉼을 얻으면서 진짜 장일순 선생님의 그런 철학과 정신에 대해서 좀 가만히 되새겨보고 그렇게 좀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서 좀 감사한 공간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토론 자료에는 이제 저희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앞쪽에는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그 한국의 첫 사례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로는 첫 사례로 이제 지금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전신인 원주 협동조합 운동 협의회가 8개 조직의 협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곧 2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시간이 흘러왔고 그동안 지금 이제 저희 네트워크 조직도 47개 조합원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네트워크 조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장일순 선생님의 그런 철학과 그런 실천의 삶을 배워오신 분들이 정말 모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던 시대하고는 또 많이 다르게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좀 삶의 문제 또 기후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또 새롭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현재 사실 조직을 운영하느라고 바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 때문에 교육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저희 네트워크 조직 역시도 항상 장일순 선생님과 또 아까 관장님도 말씀해 주신 지학순 주교님의 그런 정신을 배워가야 하는데 이 공간에서 그런 학습과 교육이 함께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래서 그런 실천들을 계속 찾아가고 장일순 선생님의 뜻을 계속 그 뜻을 정말 장일순 선생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 옆에 계셨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하자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시간을 만들어가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네,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네트워크에서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진짜 원주 그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주를 방문하는 많은 전국의 많은 분들이 네, 탐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원주 협동상인제 네트워크도 보시고 그리고 무의당 선생님의 또 이런 삶을 보기 위해서 네, 또 기념관도 가시고 그래서 그 탐방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도 같이 네, 정말 연계하고 협업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네, 이 공간이 만들어져서 정말 다양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원주 시민들한테도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 이제 뭐 아이들부터 네, 여러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늘 이제 협력하고 네, 이제 함께 참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정말 네, 분들도 아까 말씀처럼 숙소도 없고 좀 1박 2일 머물러 가기에 어려움도 많고 그런 애로점을 저희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이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자연에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더 많은 여기 오시면서 네, 바쁜 공부보다 네, 그런 시간을 네,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기능도 있지만 네,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원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말 이런 협동운동, 협동조합 정신을 배우고 생명사상을 배워가는 그런 일에 계속 장일수 선생님의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네,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조직에 활동하고 참여하고 계신 실무자나 활동가 분들이 다 네, 무의당 여기 이제 운영을 하시는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 분들과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네,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 네트워크도 물론이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을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저도 30대인데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을 계속 책임져 가야 할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고민도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 실무자들도 네, 다 MZ 세대고 네, 그래서 그런 고민 안에서 정말 역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에 와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네, 다음 세대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성장하고 키워나가는 일들을 네,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제 문화도시 사업은 원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특히 문화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을 해보는 사업인데요. 오늘 오자마자 좀 공간 구경을 하면서 반가운 소식도 좀 들었어요. 문화도시에서 함께하는 그 청년들 그리고 문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특히 이제 청년 네트워크들이 또 이 공간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좀 들어서 매우 반갑게 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도시 사업이 6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가진 이 도시 정체성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앞서 이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에 대한 상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의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도시문화 축제를 올해 또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에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초청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그 도시문화 축제를 함께하는 예술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주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숙소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 쪽도. 그래서 또 저희가 여기를 활용을 하면서 이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술가들하고 나눌 때 이 생명협동교육관만큼 정말 좋은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레지던시로 들어와서 함께 그 장희순 선생님, 지학순 주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도시 문화가 또 예술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궁리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갖고요. 또 그것도 이제 매우 이제 좀 반갑게 이야기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이 자리에 이제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막 이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시민으로서 그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장희순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고 설레이는 그런 이제 존재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되게 이제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또 같이 도시 연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시작을 또 함께 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랑 같이 제가 교육생이 되어서 이제 또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문화도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결합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선생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생명사상이라는 게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그것이 특히 원주에서 문화적으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많이 나누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사상들 특히 생명협동의 시대라고 하는 이럴 때 어떻게 문화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식에 아까 이선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예술의 영역이 좀 더 결합이 되면 좀 더 나은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원주에 매우 풍부한 문화 자산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부족한 그런 부분 영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영역을 새롭게 채워나가면서 그것이 생명협동과 융복합되는 방식으로서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들이 접목이 되면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화도시 원주가 좀 함께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좀 거창하게 한번 써봤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몰라서 보면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쌀하나리라는 책을 또 꺼내 들어서 또 한 번 더 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이제 이번에 들어온 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977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1989년에 한살림 선언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문구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생명을 존중하고 멋지게 협동하는 시민들이 사는 문화도시 원주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적 실천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함께 문화도시도 이 생명협동교육관의 발전과 성공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교육관 준비를 하면서 그 교수님을 몇 번 이제 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결과로 이런 좋은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 먼저 축하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주로 얘기했던 게 이 공공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거냐. 저희가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나눴었는데, 저는 최근에 조금 고민스러운 게 이 공간의 성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론 중요합니다. 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몇 명이 오는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는지, 또 돈도 얼마나 이렇게 좀 버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지역의 빈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가,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 기후를 포함한 우리의 삶과 생태 문제를 얼마나 깊이 논의하고 있는가. 저는 이 교육관의 가치와 역할을 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 가늠을 해 나갈 것인가, 운영의 가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을 앞으로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앞에 오영근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가장 좀 마음을 쓰고 있는 일은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줄여야 될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지가 조만간에 이제 결정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기후변화라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연의 속도를 우리가 100km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과 인류의 속도, 자본과 사람의 속도는 지금 2,500km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972년도에 남한강 대홍수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고민하면서 원주에 이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혹은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위기가, 남한강 대홍수의 100배, 1000배 더 큰 위기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생명과 협동의 시대, 이 엄청난 거대한 가속의 시대를 끝내고 어떻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 문명 혹은 생명과 협동의 시대로 가야 될 것인지, 저는 기념관에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역할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앞으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얘기하지 않고 불평등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뽑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다 연결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공간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좀 던져야 될 질문은, 아까 우리 이선철 대표님이 거버넌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 거버넌스 잘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는 조금 제쳐 두더라도요, 민민 거버넌스 혹은 시민 거버넌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저희가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이제는 저희가 준비해서 시민분들 보고 오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리빙랩 같은 걸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하시라. 우리가 보러 가겠다. 이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는 시민들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고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이 공간에서 교육을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자기네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삶을 위한 혹은 삶의 전환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기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영동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원주에 온 지 지금 6년 차입니다. 첫 해 원주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어요.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뭐 원주가 사회 협동조합의 도시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사실 잘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장일수 선생님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바로 심상덕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원주초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은 보자마자 사업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업 하면 좋을까, 그런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대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초등학교에 제가 인연을 둔 관계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장일수 선생님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공부하고, 그다음 2019년하고 20년 2년 동안 그 장일수 선생님의 생명협동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시 속의 말교육 공동체 있기라는 그런 주제로 2년 동안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가고 책 사서 보고 같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인연이 필요하다.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인연, 그 인연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거든요. 66쪽, 67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저 혼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물었어요. 과연 어떻게 현장에 파고들 것인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장일수 선생님을 알고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건 다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짰어요.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 짤 때 참고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의라 이런 건 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접어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 선생님들 장일수 선생님 잘 모릅니다. 원주 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몰랐어요. 저는 영동에서 가는데도 이름 알고 한 살림 조합원이어서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방곡초등학교로 올해 옮겼거든요. 한 명도 모릅니다. 물어봤어요. 학년 선생님들 모르십니다. 같이 모임을 한 독서 선생님들 모르세요. 학교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장소도 생겼고 공간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정말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 전 막 치열한 경쟁해서 요즘 연수가 이제 좋은 연수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현장에서 요즘 기후 대응 관련돼서 환경교육 연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환경교육 특강 프로그램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온갖 뭐 대학교 교수님들 오시고 막 쏟아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무의당 사람들에서는 그런 연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 개관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진 않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나중에 혹시 물어보신다면 프로그램 짜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을 또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도 실제적인 거 진짜 할 수 있는 걸 넣었어요. 그냥 구체적인 추상적인 게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이 프로그램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는 강원도 교사의 반 이상은 앞으로 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장일순 선생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생명협동 정신에 대해서 알고 이 기후 위기 이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작은 거라도 실천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교사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1년 동안 내내 만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교사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을 꼭 잡아주세요. 예, 이게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에 열심히 참여하고 행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 선생님 말씀에 뭉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어쩌면 저희들의 영역에서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먼저 마지막은 두 분한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플로우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혹시 신부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목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깃드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명협동 교육관 보면서 제 공간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돼서 되게 좋은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포럼의 분위기로 계속 이 공간이 운영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뭔가 실적 위주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한번 받고 자기 삶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교육을 하면서 저도 다른 교육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기획이 막 연관돼서 생각이 나서 재밌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부탁해도 되나요? 우리 이현주 이사장님 저희 이 공간 할 때 몇 차례 또 조언도 구했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은 원주생협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큰 이런 관을 좀 유지해서 숙박을.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좀 뒤로, 원주생협의 이현주입니다. 뒷부분들을 가려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든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뭘 할 건가라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설레이고 굉장히 함께 뭔가 하면 참 좋은 곳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 아까 그 큰 집을 관리해 본 사람은 이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많이 그 버거움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그런 가치와 이미지 전달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그냥 일반 서비스 공간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찾아오시는 분, 또 장일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협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 그리고 누구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공간, 이런 것이라면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 관리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 되는 그런 중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함께 더불어 같이 이 공간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하느냐가 참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갈 때 어떻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뭐 원주생협이나 또는 저는 생명교육연구소라고 하는 또 저희 사단법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런 좋은 공간 안에 같은 내용을 채울 건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너무 좋은 발제 들어서 좋은 배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늘 쳐다보시는 영정술 한 말씀 와서 한 번 해주시죠. 저희도 지켜본 게 오랫동안 보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네.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뒤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잠깐 봤었는데, 저는 이 긴 역사를 조금 알거든요. 예전에 그 저기 제 민우회 할 때였던가 그 생명 한살림 올라가서 뭐 만들자고 한참 의논하다 그것도 좌절됐고, 또 한동안 이경국 선생님이 뭐 추진할 시 돈도 걷고 이러면서 추진하려다 그것도 이제 뭐 좌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무의당 스님의 정신을 어떻게 잘 기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랜 역사와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니만큼 그 뜻이 잘 지켜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말씀 더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요.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한테 마이크를 한번 옮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영근 교수님은 거의 20번 가까이 오셨고요. 우리 김선철 대표님한테는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방문하고 또 오시고 이러면서 그것이 건물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좀 우리.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까 여기 그 오기 전에 9월 8일 날 유엔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걸 잠깐 보니까 한 2년 동안 이런 그 코로나19나 우리 뭐 폭설 재난의 폭우 뭐 이런 수많은 재난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코로나 생기면 백신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맞으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여태까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왜 생겼나를 먼저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엔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둘 다 공통점 중에 둘 다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생기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생기면 남의 나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로 이렇게 방관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한테 그게 닥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백신 맞으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환경에 대한 얘기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기후변화를 고치지 않으면 코로나 못 고칩니다. 다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변이가.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고쳐져야죠. 그래서 우리 협동,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되고,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런 운동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소개가 되고 뻗어나가야 인류가 앞으로 우리 후세대까지, 미래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연관리 운영 미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막 폭설이 내려고, 미국의 사례입니다. 폭설이 내려서 막 동파가 이루어지면 발전소에 하수도관이 막힌답니다. 아주 하찮은 것부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면 미국에서 몇백 명이 봉사해서 죽습니다. 그거를 정부 탓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탓입니다. 내 탓이고. 내가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왔나, 우리가 어떤 생활로 이 삶을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반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명협동 교육관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마치 분위기가 무슨 최후의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근사한 말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철학이 또 훌륭하면 분위기도 엄숙해지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사상들, 저는 사회학과 출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레벨로 이해하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 공간이 그런 정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주민들이나 또 아직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어트랙션, 공간의 매력 전략이 필요하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런 걸 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는 공간도 닫는 판인데 새로운 공간이 열릴 때 어려운 점은 없겠는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더군다나 공간을 마케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학생들 요즘 강의 때문에 뭘 준비하다 보면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런 공연이나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잘 모르겠다. IMF는 겪어봤지만 이건 나도 처음이다. 그런데 보니까요, 저희 분야에 기어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걸작들이 팬데믹 시대에 많이 나왔어요. 셰익스피어도 하도 극장들이 셧다운이 되니까 뭐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 이참에 시나리오나 쓰지 뭐 많은 명작이 나오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흑사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침이 멀리 도망가서 혼자 있으라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뭐 저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자아도 성찰하고 이참에 좀 뒤도 돌아보고 집중도 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과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르네상스로 이어졌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괜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마음을 무겁게 들려는 게 아니라 공간은 멋지지만 시설은 현실이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차피 시작하셨으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공간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가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무의당생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훌륭한 자원들이 외부에서는 막 찾아와서 이게 어디냐고 그러는데 정작 지역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이걸 좀 경박한 표현을 하면은 내수 시장에서 터져줘야 수출해서 성과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 직업에 비유해서 얘기하다 보니 자꾸 경박해진데 이것도 일종의 흥행업이라고 좋은 의미의 흥행업이라고 생각하면 흥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바깥 사람들이 그들이 재밌게 노는 거를 보러 오는 것이지 우리는 막 별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간의 정치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끊임없는 정무적 감각으로 행정과도 협업해야 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자꾸 조정해야 되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처음 접하는 사람 접하는 대로 다양한 층위의 어떤 정무적 감각도 필요한데 또 운영진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다음에 올 때는 또 다른 어떤 행사 또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6시 10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 저기 그 뜰에 가서 마지막 사전 촬영이 있고요.
인사는 우리 실무진들이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부터 실장님 그리고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기 상임이사님도 나오세요. 자 뒤로 들으세요. 뒤에. 저희 일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네, 상임이사님도 나와주시고요. 소영 씨도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우리 저기 추진수 선생님도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건 인사를 드려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예, 홍만석 선생님도 나와주시고. 예, 그냥 간단히 인사드리면 저희 총괄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원상호. 그 다음에 저기 교육연구를 맡고 있는 박설희 실장입니다. 우리 고승민 선생님 교육 담당입니다. 저희 교육관을 위해서 대구에서 오셨어요. 이도경 선생님 대구 사회적 경제 쪽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남은 선생님 시설 담당이고요. 오늘 사실은 카페에서 커피를 드리기로 했는데 드시면 안 된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꼭 드시고요. 우리 그리고 영상 미디어 홍만석 선생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뽑혔는데 백형우 저기 우리 숙박 담당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 황문정아 선생은 저 무의당학교를 프로그램을 이제 도와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의당 사무실 그 저기 발금에 있는 한소영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임이사님 저기 김 선생님 아시고 마지막 인사는 우리 이사장님. 미안. 예, 추진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야간에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우리 여기 교육관에 16일 2시에 오픈을 하기 전에 설레임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웃으면서 많은 분들을 맞이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너무너무 큰 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저희와 오시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숙제를 오늘 발제하신 분들과 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를 보고 저희가 저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숙제를 하루하루 하룻밤이 지나가면서 몸이 좀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데 무거워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희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격려와 채찍을 함께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